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죠? 이용우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나와야죠. 당위의 측면에서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늦어졌잖아요. 예. 너무 늦어졌고 사실 이제 되게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사회적 혼란들이 계속 너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이번 주에 기대합니다. 예. 자,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을 많이들 예상을 하셨는데 좀 네. 늦어졌거든요. 네. 늦어지는 예상보다 늦어졌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결론이라든지 예. 또는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뭐 이견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실관계 정리 과정이 예. 조금 뭐 이렇게 꼼꼼하게 좀 짚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계속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8대 0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뭐 그 결론 자체는 예.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만나봤는데 그 결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들 예를 들면은 지금 탄핵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예. 또는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 조서의 내용과 일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좀 사실 인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꼼꼼하게 좀 짚고 있는 과정.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결론에 크게 대세에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결론에 관해서는 그러면 재판관들 사이 이견은 없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뭐 예. 몇 명은 뭐 기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네, 재판관 네.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의 예측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요.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런 뭐 박근혜 예, 맞아요. 탄핵 사건에서 예.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에 탄핵 사유 5가지를 보시면 예. 그 5가지에 저는 뭐 한 가지만 포함돼도 탄핵 인용된다라고 보지만 예. 5가지 사유 자체가 워낙에 이제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들이어 가지고 예. 크게 사유 자체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론은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생각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국회 탄핵 소추단 예, 일원으로도 맞아요. 활동했고 그 이제 탄핵 법정에 이제 계속 다녀왔습니다. 다녀가면서 이제 그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각하 사유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라거나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거나 뭐 예. 내란죄를 뭐 내란 처리한 행위로 부분. 바꿨다거나 이런 부분들 주장하는데요. 그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은 이미 이제 과거에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한번 배척된 주장이고요. 예. 얼마 전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그 부분 또 배척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일단 연속선상에 보면 인정되기 쉽지는 않고요. 예.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기억 떠올려 보시면 12월 7일 날 한번 그 탄핵 소추 의결이 부결됐고 예. 14일 날 다시 이제 의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같은 회기 안에 동일한 그 의안을 처리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 문제가 되지만은 예.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장도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고 예. 내란죄 부분은 뭐 달리 얘기 안 해도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좀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탄핵 그 각하 사유는 예.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은 뭐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5가지 사유 명징하니까요. 모두 해당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어젠가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예. 그 얘기는 이유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네. 대통령 만약에 파면이 먼저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헌재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뭐 전혀 비논리적이고요. 뭐 연관성 없는 걸 끌어다 붙이는 거고요. 저는 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예. 그 대통령의 공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당도 다 이견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화되는 거를
원하는 뭐 취지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이 저는 그 여당에서도 그 탄핵이 뭐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좀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일관되게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대통령 탄핵이 먼저 좀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그건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빠르게 대통령 탄핵 선고를 통해서 예. 이런 좀 여러 가지 혼란상 분열상을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혹시 권한대행이 될지도 모르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원래 헌재에서도 지금 그렇게 좀 집중해서 심리하고 아, 그래요? 정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조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데요. 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입장 표명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헌재 결정은 왜 승복 안 하죠? 국민의힘이 대놓고 이래요. 최상목 대행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우리는 뭐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다 뭐 공식적으로 좀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승복 얘기를 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개별 의원들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뭐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뭐 언동들 여러 가지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예. 그냥 레토릭인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저는 그래서 예.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빨리 촉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탄핵의 인용 결정이 나서 대통령 파면이 되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불복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그렇게 예. 안 하겠죠. 예.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승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오히려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 아니 뭐 양쪽 다 승복한다는 말은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 승복 여부는 뭐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이 예, 승복 그렇죠. 여부 여부 가지고 뭐 좀 예. 갑론을 막 하는 것 자체가 좀 예. 어색하긴 하네요. 예. 아니 김두관 전 의원이 여야 지도부의 탄핵 심판 승복하자 요런 공동 기자회견을 해라 뭐 이런 걸 제안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일인가요? 이미 입장 표명 다 했고 예.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여야 대표 간에 뭐 서명하는 공동 합의문 뭐 이런 것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설레가 있나요? 너무 재밌는 일이어가지고 예. 그 제안 자체가 예. 이렇게 당 대표들께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이제 입장 표명했고 예. 당연히 결정 나오면 승복하고 이후 절차들에 따라서 좀 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 원하지 않는 파면 결정, 인용 결정이 나오면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제 최후 변론 때도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본인이 이제 복귀하면 개헌 임기 단축 얘기를 했지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됐을 때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탄핵 법정에서 복귀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아마 대통령이 이제 계엄과 내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보이는 언동들이 국민들을 다시 한번 또 고통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거 없이 계속 일관된 정당성 주장을 하는 거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정이 나오면 적어도 이제는 예. 헌재 결정이고 그 승복하고 이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입니다. 파면이 나와도 대통령이 승복하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좋다라는 건 당위적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실제로
최근까지 이제까지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언사를 봤을 네. 때 의원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제 그와 다르게 예. 뭐 정말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뭐 동조하는 듯한 예. 이런 태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갈등상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의 양식을 믿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믿는다는 예. 말씀은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까지의 언동을 보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예. 최소한의 양식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주제를 잠깐 바꿔서요. 이 저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네, 결국은 직시항고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 뭐 그렇게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수용하지 못하겠다, 다투겠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전에 난로 계산하는 부분 70년 동안 진행됐고 예. 윤석열 탄핵 석방 이후에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난로 계산해서 최대한 구속시켜 예. 이래놓고 윤석열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그 법원 결정에 따라서 석방.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특혜 석방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국민들은 예. 인명권자에 대한 배려 아니냐 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 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합리적 설명은 유일하게 가능한 게 그겁니다. 오.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예. 자 그러면 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불법 석방이라고 보는 게요. 예. 아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7일 동안의 즉시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 기간 안에는 즉시 항고를 하든 안 하든 예. 집행 정지요, 즉 구속 상태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구속 상태에 있었어야 할 윤석열 풀어줬잖아요. 예. 임의로 법적 예. 근거 없이 예. 불법 석방이거든요. 그러면 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탄핵 사유, 명백한 탄핵 사유고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으세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어쨌든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너무나 심각한 그 불법 사항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것도 내란 수개 피고인에 대해서 예. 이렇게 법상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시켜준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법률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직 지도부에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탄핵 국면 빠르게 종식시키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 예.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탄핵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아직 예.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 선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것도 좀 정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 뭐 소위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줄탄핵 프레임 말씀하시는데 사실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할 때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계속 하긴 했지만 일정 부분 뭐 위법 사항들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뭐 도이치모터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들의 어떤 수사 부적절성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예. 것들이 탄핵 소추가 안 됐으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뭐 줄탄핵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도 심우정 총장권과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법률 위반이 있어서 탄핵 사유지만 지도부는 고민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직무유기로 예, 예. 고발을 해놨어요, 실제로. 예. 고발을 해놨고 지금 헌재 결정까지 또 나왔어요. 예. 정면으로 헌법기관과 헌법질서, 헌법결정을 그냥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신변 위협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맞아요. 실제로 주말 집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어떤 제보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제로 신변 보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외부 어떤 노출들 그런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예. 좀 신속하게 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냥 단순히 어떤 위협적인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제보들이 있나 보죠. 저한테도 문자가 왔고 같은 그래요? 문자가 좀 반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왔어요. 예. 뭐 이제 뭐 특수부대의 그 전직자들이 예. 어떤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뭐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떠나서 그런 문자들이 좀 반복적으로 다수로 오니까 혹시 좀 우려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부산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야당하고 민노총이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 천막 설치한 거 요거를 두고서는 변상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 대권 주자 아닙니까? 예. 너무 좁쌀 같은 정치 아닌가요? 예. 그리고 집회 신고를 했고 예. 집회 신고 범위 내에서 그 집회 물품들을 일정 기간 적치해 놓는 것은요. 판례상으로도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아니 지금 이 국면에서 계엄도 잘못됐고 그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집회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지금 상황에서 변상금 얘기할 그런 때입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빠르게 좀 종식시키자고 하는 큰 담론을 좀 얘기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항소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인데 네. 얼마 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번 더 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했던 것도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는데 변론 다 종결되고 네. 선고 직전에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이유가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다퉜고요. 이번에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내심까지를 좀 고려해서 해석할 그런 여지가 있고 실제로 1심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유연성 충분히 좀 다퉈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투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이. 예.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고일을 앞두고 선고를 좀 늦추기 위함이다. 지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유연성이 있으면 재판부가 유연 제청을 헌재하고 예. 그때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유연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아무런 재판 지연 사유가 없고요. 예. 그런데 유연성이 있다라고 봐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 부당한 재판 지연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